아버지 충렬왕과 어머니 제국대장 공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충선왕은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이자 칭기즈칸의 4대손으로 고려인과 몽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선왕은 고려왕이면서도 현재의 랴오닝성 선양시의 왕, 즉 심양의 왕이라 하여 고려 심왕이라 불렀는데, 이 왕작은 동방 삼왕가라 하여 칭기즈칸의 동생 가문들이 받는 왕작으로 그는 살아생전 원나라 황족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고려의 왕이지만 원나라에서 살던 기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고려인이라기보다는 몽골인이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상황이었으며, 고려 왕이 되었어도 고려로 돌아가기보다는 줄곧 원나라에 남으려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국대장 공주를 따라 2살 때 원나라에 놀러가서 외숙모였던 코코친 황태자비에게 이지르 부카라는 몽골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1277년 세자에 책봉되고 이듬해 원나라로 넘어가 줄곧 원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296년 그곳에서 개국대장 공주를 제1왕비로 맞아들였으나, 개국대장 공주도 따지고 보면 쿠빌라이 칸의 증손녀였기 때문에 이들은 학렬상 오촌이면서 결혼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297년 남편이었던 충선왕을 따라 고려로 들어갔으나 사이는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이미 충선왕은 어려서부터 왕씨, 조씨, 홍씨와 혼인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개국대장 공주와는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먼 타지에 남편을 따라왔음에도 남편은 자신보다 이들을 총애하자 그 시기와 질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이를 원나라에 알리니 원나라는 충선왕 대신 아버지 충렬왕을 다시 보위에 앉히곤 그를 본국으로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아버지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에게도 있었는데, 부부 갈등이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진 것을 보면 비록 원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한 것이었으나 몽골 여성들의 외모가 상당히 제국대장 공주는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로서 원나라에서도 매우 고귀한 존재들이라 여겨진 황금 씨족의 일원이었고, 같은 몽골인 중에서도 황금 씨족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던 부족이 최초로 외국인과 결혼한 첫 번째 공주가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도 마누라 덕을 보게 되어 원나라에서 권력 서열 7위에 오를 만큼 위세가 대단했는데, 당시 충렬왕의 나이는 40살, 제국대장 공주의 나이는 꽃다운 17살이었기 때문에 충렬왕은 거의 도둑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충렬왕에게는 정화 공주가 제1왕비였음에도 원나라에서 시집온 제국대장 공주에게 서열에서 밀리게 되고, 충렬왕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혼을 한 것이라 제대로 예쁨받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국대장 공주는 워낙 여색을 좋아하던 충렬왕이 다른 여자만 찾아다니자 아무리 자신의 남편이라도 이를 곱게 보지 못했고, 이러한 화풀이는 다른 후궁들과 자제들을 잡아다 족치는 사건으로 여겨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제국대장 공주가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1297년 39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요절하게 되자 아들 충선왕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어머니가 죽은 이유는 아버지가 아끼는 후궁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 처형하게 됩니다. 때문에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던 충렬왕은 아들 충선왕에게 선위하며 물러나게 되고, 충선왕이 다음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선왕도 개국대장 공주의 재가 소동으로 인해 보위에서 잠시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들을 요약하자면 충선왕은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해서 쿠빌라이 칸의 부마가 되었고, 이들 사이에서는 충선왕이 태어났으며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는 동안 원나라 여인과 결혼한 게 개국대장 공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자는 똑같이 와이프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충렬왕의 왕비였던 제국대장 공주는 남편이 후궁들만 좋아하자 화병으로 죽었고, 충선왕의 왕비였던 개국대장 공주도 남편이 다른 후궁들만 좋아하니 이를 무고하여 자신의 남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선왕은 막 왕이 된 시점부터 친원파 권문 세족들의 힘을 깎아내려 들자 충선왕에게 원한을 품은 왕유소 등이 충선왕과 충렬왕 부자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충선왕을 폐위시키려 하였고, 이 시기에 개국대장 공주의 재가소동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제2 초반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1307년 쿠빌라이 칸의 뒤를 이어 즉위했던 테무르 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사망하자 안에서는 또다시 후계자 쟁탈을 위해 외척과 귀족, 권신들이 나서서 권력 다툼으로 비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충렬왕과 충선왕은 원나라의 종친으로서 권력 다툼에 끼어들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 충렬왕은 티베트 지역을 지키던 안서왕 아난다와 더 가까웠고, 아들 충선왕은 테무르칸의 형인 다르마 발라의 두 아들인 카이산과 아유르 바르와다 중 아유르 바르와다와 더 가까웠는데, 테무르칸의 황후였던 부르간은 티베트 출신으로서 테무르칸의 사촌동생이었던 안서왕 아난다를 황제로 추대했으나 반개 혈통이 즉위하는 것이 아니고 왔던 중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부르간과 아난다를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안서왕 아난다가 황제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던 충선왕은 오히려 원나라 대신들에 의해 몽골 변방을 지키던 카이산이 황제로 추대되자 카이산 칸의 황태제가 된 아유르 바르와다의 스승 자격으로 심양 왕으로 봉해졌던 것이고, 충렬왕이 사망하며 고려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심왕으로 격상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의 정치적 다툼에서 그것도 고려가 아닌 원나라 후계자 선정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다른 황제 후보자를 밀었으니 충선왕은 이후 원나라의 권력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때문에 충선왕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왕들의 이야기인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하며 생각하기보다는 원나라 황실의 황족들이 고려 왕을 임시로 맡고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1309년 충렬왕이 사망하며 고려로 돌아온 충선왕은 다시금 매형이었던 제한대군 왕숙에게 고려를 맡겨놓고 원나라로 돌아가 그곳에서 고려를 원격 통치하게 되는데, 왕이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대신들은 왕이 돌아와 주길 간청했으나 충선왕은 번번이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듬해 1310년이 되자 김유중을 비롯 고려 대신들은 고려로 돌아오지 않는 충선왕을 포기하고 세자였던 광릉군 왕감을 고려 국왕으로 추대하려 하였는데, 이를 반역이라 생각한 충선왕이 세자를 비롯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처형했음에도 충선왕은 고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원나라에서조차 고려로 돌아가 통치하라고 했음에도, 고려에서도 대신들이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했음에도 매번 거부하더니 1313년이 되자 결국 아들 왕도에게 선위하며 스스로 고려 국왕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27대 국왕 충수광이 됩니다. 충선왕이 고려에서 벌인 나름대로의 개혁 정책은 자신이 담당자로 있는 지역에서 부조리가 발견되자 이거 좀 없애야지 라는 정도였고, 대신들이 귀국운동을 벌였음에도 돌아오지 않아 새로운 왕을 추대하고자 했으나 무늬만 남은 고려 국왕 자리에 집착하여 아들까지 처형하는 이상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충선왕은 고려에 머문 시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16세가 지난 시점부터 줄곧 원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록 고려인의 피가 흐르고 고려 국왕이 되었다고는 하나 당시의 입장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충선왕은 고려 국왕에서 물러난 뒤 원나라 수도에서 부족함 없이 원나라 황족으로서 살다가 1325년 51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